붉은색으로 보이는 염증이 왼쪽 무릎에만 조금 남아있을 뿐 많이 사라진 상태다.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열심히 걸어서 근육이 튼튼해짐으로써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의 통증이 사라진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운동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은 서동식 씨. 어디 부위가 아프신가요? 무릎 부위, 그 아래 부위. 통증이 어느 정도 심하신가요? 이 디딜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2년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지만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엑스레이 촬영 결과 연골은 더 닳아있었다. 특히 왼쪽 안쪽 연골은 9개월 전과 비교해봐도 뼈가 맞닿을 정도로 마모가 심해져 있다. 과도한 운동이 원인이었다. 계속 습관적으로 운동을 했으니까 또 할 때는 그렇게 모르고 또 하고 나서 아프고 그러니까 참고 했던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관절염 환자들에게서 원인을 찾아본 결과 65%는 무리한 운동, 23%는 8시간 이상 서서 근무하는 경우, 8%는 비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그 관절염인 경우는 이제 무릎에 걸리는 하중, 이제 그게 관절 연골의 마모나 퇴화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본인의 운동이라는 건 본인 기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기분 좋은 운동을 많이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통증을 느끼는 거는 결국은 운동하는 동안에 그 관절 연골에 미치는 그 영향은 굉장히 나빴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운동량과 시간은 그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절염 환자는 어떻게 걸어야 할까? 왼쪽 다리에 관절염이 심한 환자를 대상으로 양쪽 다리의 근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근전도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관절염이 심한 왼쪽 다리 근력이 오른쪽에 비해 훨씬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절이 상한 상태에서 2, 3일만 안 쓰게 되면은 관절에 퇴화가 옵니다. 즉 퇴화 중에 가장 많이 오는 것이 근육의 퇴화죠. 그러니까 무릎의 앞쪽으로 뻗는 그런 사두박근의 퇴화가 가장 빨리 오고 그 사두박근 중에 내측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근육이 가장 먼저 퇴화오고 근육 위축이 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충격을 준다든지 혹은 걸음을 오래 걷게 되면 더욱더 통증이 오죠. 그럼 통증이 오면 더욱더 걷질 않아요. 그러면 또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12년 동안이나 관절염을 앓아온 정옥순 할머니도 이런 악순환을 겪어왔다. 하지만 근력 강화와 걷기 운동을 병행하면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선수가 됐어요.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 엄두도 못 냈던 농장 일을 혼자서 해낼 만큼 상태가 호전됐다. 심할 때는 밤에 잠이 깰 정도로 아프거든요. 암만 숙면을 하다가도 밤에 이렇게 잠이 깨요, 밤에. 근데 그렇게 걷고 운동을 혹시 게을르다거나 이제 빼먹고 잊어먹고 운동을 안 하고 자면 확실히 달라요, 몸의 컨디션이. 할머니만의 비결은 걷기 전에 근육 강화 운동을 먼저 한다는 것이다.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발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는 간단한 동작이다. 이렇게 반복하면 근육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관절의 유연성도 길러준다. 또 하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걸어야 한다. 걷는 시간은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마지막으로 평평한 흙길을 걷는다. 푹신한 흙길과 완만한 길은 무릎에 흡수되는 충격을 줄여준다. 얼마나 줄었어요? 이게 한 10cm는 줄었나 봐요. 배가 10cm는 이거 10cm는 줄었죠. 6kg 정도 체중이 줄자 무릎 통증도 현저히 줄었다.
아침 저녁으로 30분 걷기가 가져다준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선 약을 안 먹어도 안 아프니까요. 그러면은 통증 약을 맨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경통약도 먹고 그 이렇게 해갖고 있는 거. 근데 그걸 지금은 하나도 안 먹거든요. 하나도 안 먹어도 안 아프니까 얼마나 좋아요. 관절염 환자라고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관절염 환자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통증을 존경해야 됩니다. 통증을 줬다는 얘기는 일단 너무 많이 걸었고 무릎을 사용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통증을 존경하라. 이 말 항상 기억을 해가지고 많이 아플 때는 쉬고 근육이 약해졌을 때는 강화시키고 무리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생활 습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다. 바른 자세로 걸어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켜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 바른 자세로 걸을 때는 양발 간의 거리와 각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양발 간의 간격은 5에서 10cm, 각도는 15도를 유지하며 걸어야 안정적인 걸음걸이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걸을 때는 등은 곧게 세운 상태에서 가슴은 활짝 편다. 턱은 최대한 잡아당긴 상태에서 눈은 전방 30m 정도를 응시해야 한다.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되 엄지손가락이 옷깃을 스칠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적당하다. 팔을 지면에 디딜 때는 뒤꿈치가 가장 먼저 닿은 후에 발바닥 전체가 닿아야 한다. 그런 다음 몸의 중심이 앞으로 이동했을 때 팔 한쪽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발 뒤꿈치를 들어준다. 이렇게 해야 몸이 받는 충격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다. 엉덩이를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리듬감 있게 걷는 것도 중요하다. 측면에서 봤을 때 엉덩이를 중심으로 포물선을 그리듯이 걸어야 보기에도 아름답고 관절에도 좋다. 운동을 위한 걷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로 걷는 것. 이것이 바로 관절염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는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환자의 증상이 몇 기냐에 따라서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위암에 있어서는 수술 전에 암세포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혹은 수술 후에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명의클리닉, 오늘은 위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항암제는 암세포가 성장하고 증식하는 것을 이제 억제하는 그러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요법은 일반적으로 전신요법인데 항암요법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수술 전에 시행한 환자의 병기 혹은 수술한 후에 제거한 조직을 가지고 시행한 병리조직 검사에 따라서 몇 기냐에 따라서 항암요법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위암의 병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절제하고 위 주위에 있는 림프절을 절제하게 되면 이 암병변으로부터 몇 센티미터를 우리가 제거했는지 또 암의 크기는 몇 센티미터인지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점검을 한 후에 우리가 이 암 조직과 암 주위에 있는 정상적인 조직을 이와 같이 절편을 만들게 됩니다. 절편을 만들어서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약재에 이것을 고정시키게 되죠. 이 조직들을 가지고 이것을 아주 얇게 우리가 슬라이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러한 그 조직은 암병변, 위에 있는 위암 자체의 병변에 대해서도 이러한 슬라이드를 만들 뿐더러 위암의 주위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지 안 퍼져 있는지를